카메라 출동 이상로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4월 11일 월요일 아침 7시 2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의 제목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퀴즈를 내드립니다. 오늘은 퀴즈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배신할 사람은? 이라고 하는 퀴즈입니다. 이 사진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과 같이 함께 일을 할 장관 후보자의 명단을 발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명화 하나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아주 유명한 명화이죠. 여러분 잘 아는 그림입니다. 최후의 만찬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은 그 원형 상태가 별로 좋지를 않아서 나중에 이제 후세의 작가들이 유화로 다시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 최후의 만찬을 보면서 퀴즈를 내죠. 여기서 가롯 유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가 누구인가에 관한 퀴즈를 내서 재미있는 해석들을 합니다. 미술 전문가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12제자의 표정을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잘 묘사를 하고 누가 가롯 유다다 이렇게 딱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좋은 명화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어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 한 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 배달된 거의 모든, 아니 다 조간신문들은 이렇게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자신과 함께 일을 할 장관들의 이름을 발표하는, 그렇게 장관 후보자들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싣고 있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죠.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추경호 씨,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이정호 씨, 국방부 장관에는 이종섭 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박보균 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이창양 씨,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호영 씨,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김현숙 씨,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원희룡 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들은 안배 이런 거 없이 능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뽑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다시 최후의 만찬 그림을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 가롯 유다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서 가롯 유다가 될 사람이 누구일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을 쭉 나눠놓고 이 중에서 가장 누가 먼저 가롯 유다가 될 것인가, 즉 누가 가장 먼저 배신자가 될 것인가를 논하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기자의 역할입니다. 기자란 여기서 누가 가장 먼저 가롯 유다가 될 것인가, 배신자가 될 것인가를 점치는 것, 점친다기보다는 관찰하는 것, 그것이 기자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기서 가장 먼저 배신을 할까요? 좀 더 큰 사진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아직 장관 자리가 한 두세 자리도 있습니다만, 누가 가장 먼저 배신을 할까요? 누가 먼저 정권을 배신하고, 누가 가장 먼저 국민을 배신하고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나설까요? 잘 몰라요, 평시엔. 그러나 위기에 닥치면 도망갈 사람이 생깁니다. 가장 먼저 도망갈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박근혜 정부에서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코너에 몰리자 누가 먼저 도망가느냐,
누가 먼저 배신하느냐는 배신의 경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 중에는 그런 배신자가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들 중에 틀림없이 배신자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배신을, 속된 표현으로 누가 가장 먼저 배신을 때릴 것인가, 그것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저 같은 기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두 눈을 부릅뜨고 누가 배신을 할 것인가를 감독해야 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근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분 중에 여기서 기자 한 분 계십니다. 기자 출신의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글을 썼어요. 배신하면 안 된다. 배신하면 안 된다. 박근혜 정부는 배신 때문에 망했다. 라는 칼럼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칼럼은 여러분께, 즉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어제 소개된 박보균 중앙일보 대기자가 쓴 배신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이분이 가장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보수의 비겁함은 경멸을 낳는다. 말 잘했어요. 보수의 비겁함은 경멸을 낳는다. 좀 칼럼이 길긴 합니다만 여러분께 차분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2018년 10월 18일 날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1년이 조금 넘은 시기에 이 기사를 썼습니다. 보수의 비겁함은 경멸을 낳는다. 자유한국당은 얕잡아 보인다. 다수 국민의 시선은 냉담과 경멸이다. 실망과 불순의 수준을 넘었다. 정치는 상대성이다. 하지만 한국당의 반사 이익은 희미하다.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떨어져도 그렇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상품은 보수 괴멸론이다. 그것은 지지층 결속의 구호다. 거기엔 야당에 대한 경멸이 넘쳐난다. 이해찬의 독특한 인상은 얼굴 찌푸림이다. 그 표정 속에 그 말들은 교묘한 자각이다. 그의 평양 다짐은 거침없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 정권을 안 뺏기게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다. 그것은 야당에 대한 오만과 모욕이다. 한국당의 대응은 허술하다. 그런 언행은 압박할 역량이 떨어진다.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은 감옥에 있다. 그 상황은 보수의 추락과 수치다. 하지만 친박 친이계 누구도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는다. 그것은 유약하고 비겁해서다. 그 속엔 두려움도 있다. 국회에서 떠나면 불체포 면책특권을 잃는다. 그 모습은 웰빙 정치 초라한 비극이다. 그것은 두 전직 대통령이 자업자득이다. 두 사람은 그런 성향 의원들의 공천을 주도했다. 자업자득이라는 겁니다. 배신자들을 뽑았기 때문에, 누가?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자를 뽑았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라는 겁니다. 두 사람은 그런 성향 의원들의 공천을 주도했다. 전원책 한국당 조직 강화특위 위원장의 지적은 실감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재판 초기에 친박 비박계 의원 거의가 법정에 나가지 않았다. 따가운 시선이 꽂힐까, 오물이 튈까 해서 회피한 것이다. 그것은 비겁한 자세다. 비겁함은 경멸을 낳는다. 그것은 자기 희생의 빈곤 때문이다. 정치의 동력은 대중의 분노와 동정심이다. 그 집단 감정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폭발한다. 노무현의 죽음은 정치 흐름의 거대한 전환점이었다. 노회찬은 정의당을 위해 그의 삶을 통째로 바쳤다. 라고 이정희가 말했죠. 진보 진영의 그런 장면은 보수 쪽과는 대비된다. 희생의 자세는 배수진의 용기로 구축된다. 그것은 비장한 풍광을 펼친다. 한국인의 대체적인 감성은 그런 모습에 열광적이다. 장엄한 리더십 연출이 요체다. 웰빙 체질은 그런 정서를 낯설어 한다. 한국당 의원 대부분은 알량한 실속만 쫓는다. 한국당은
대다수 젊은이로부터 외면을 받는다. 그것은 어설픈 접근 방식 때문이다. 젊은 세대는 탁월하다. 그들의 신체 조건, 어학, IT 능력은 글로벌 수준을 넘는다. 보수는 그들을 가르치려고만 한다. 젊은 세대는 유혹해야 한다. 그것은 유효한 수단은 현대사다. 보수의 우선적 기반은 산업화다. 산업화는 민주화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그것을 매력의 드라마로 재생하지 못했다. 진보의 민주화 드라마는 계속 리메이크된다. 경제 발전은 민주화에 못지않은 고난의 여정이다. 박정희 공과는 가난 탈출과 유신 독재다. 진보 세력은 박정희 시대의 어둠을 부각한다. 그런 현장에서 상당수 한국당 의원들은 움찔한다. 그들의 반격 언어는 시원치 않다. 그것은 역사의식의 결핍 때문이다. 그것은 이념과 가치의 혼선으로 이어진다. 한국당의 정체성은 잡종이다. 그것은 정당의 결정적인 약점이다. 그 분위기에 승부분석은 잘하지 못한다. 당의 체질은 온실에 머무른다. 정치의 야생적 역동성에 둔감하다. 그로 인해 기회주의와 비겁에 익숙해진다. 그런 의식 속에서 현명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 진보 진영은 그 허점을 간파하고 있다. 그 속에서 이에 찬이 척에 찬 독소는 수월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를 앞당기려고 한다. 청와대의 남북관계 재구성 시도는 질주 상태다. 한국당은 그런 상황을 비판한다. 하지만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북한 핵무장은 우리 문제다. 한국당의 안보 투지는 진화하지 않는다. 국방의 주인의식은 전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한미 동맹에 먼저 기대려 한다. 그것은 오랜 타성이다. 그런 모습은 미국으로부터도 거부와 반감을 산다. 그런 의도적 태도는 게으름과 비겁함의 주입이다. 나태한 핵심은 북한 협상설에 대한 공부 부족이다. 그 때문에 한국당의 견제와 대응은 정교하지 않다. 보수의 본능은 자활과 자기개척이다. 한국당은 그 경쟁력을 상실했다.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치열함이 떨어진다. 그 투어는 보수의 비장의 무기다. 진보 진영을 압박한다. 한반도 질서는 소용돌이 격변이다. 안보 자립에 대한 각성은 당당한 보수의 출발점이다. 한국당의 미래는 어둡다. 상황은 절박하다. 전원책은 중앙자실 환자로 비유했다. 웰빙 취지는 바꾸기 어렵다. 실리의 생각 습관은 고치기 어렵다. 다음 총선까지 1년 6개월이다. 길지만 짧다. 위기 요인과 탈출해법은 여러 가지다. 우선순위는 비겁함의 퇴치다. 그것으로 구박과 경멸을 극복한다. 정치는 감수성이 게임이다. 용기는 공세적 상상력을 준다. 그것은 도전 정신과 돌파의 기회를 창출한다라고 하는 좀 긴 박보균 전 중앙일보 대기자 현 윤석열 대통령 내각 문화체육부 관광 후보자의 글을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어제 발표한 장관 후보자 명단을 다시 보여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얼굴들 중에 박근혜 정부에서 배반을 했던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있죠. 제일 끝에 제일 우측 하단에 이분 한 분은 보입니다. 생각보단 그 배반자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는데 안도합니다. 물론 이분을 빼고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주소자리 장관 자리가 더 남아있긴 합니다. 앞으로 그 자리에 배신자들이 차고 들어온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분은 좀 반성하는 성명서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배신자로서의 후에 그 참회의 반성문을 좀 내고 입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글쎄 군대를 안 갔다 오셨다고 그랬죠? 예, 이분은 군대를 안 갔습니다. 발가락이 뭐 어떻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발가락이 하나 뭐 이렇게 좀 이상해서 군대를 안 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배신한 사람이 이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윤석열 정부의 강요로 입각됩니다. 좀 뭐 한 장 성명서라도 발표를 하고 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잘 됐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본인이 대기자일 때 배신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칼럼을 썼습니다. 저는 이 윤석열 정부 강요들이 배신하지 않게 끝까지 배신하지 않기를, 끝까지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최후의 만찬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롯 유다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가롯 유다가 될 사람이 누가일까요?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된다는겁니다.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저와 같은 기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댓글이 들어왔어요. 한 번 배신자는 또 배신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한 번 배신한 분이 계세요. 제가 이름은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기 이분이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합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재밌어요. 이 사람이 또 배신할지 그거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독립언론인 뿐만 아니라 언론인의 기본은 감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그 내각 명단이 발표되는데 축하합니다. 실용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친화력이 있고 인화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일단 그렇게 합니다. 신문들은 다 유능하고 이렇게 신문들은 입에 발린 소리를 처음에 합니다. 근데 역대 그 정부를 보면 다 그렇게 유능하고 아주 정통 업무에 정통하고 그런데 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저는 비판하겠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한다.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저는 잡아내겠습니다. 누가 배신을 가장 먼저 하는가? 배신자를 잡아내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독립 언론인 저와 같은 사람이 할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장관들 이렇게 명단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신문사에서는 우리 신문사 출신이 거기에 장관 누구다, 몇 명 들어갔다, 이거를 따집니다. 일단 중앙일보 출신은 한 명 들어갔습니다. 박보균 대기자요. 중앙일보 출신은 한 명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신자도 한 명 들어가 있다. 장관 자리가 두세 개가 남아있는데 거기 기자 출신은 몇 명이 들어갈 거고 또 배신자는 몇 명이나 들어갈까? 그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이 영상을 널리 많은 분들께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야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눌러야 이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게 구글의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상로 기자가 독립언론인이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저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의 재정적 후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이 일을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누가 배신을 하는가, 누가 가론 유다인가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